안녕하세요. 스티브 TV의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카드로 만들어진 우주변화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글씨가 작으니까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훨씬 더 낫죠? 네. 오늘 이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태열금화 종지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상극과 상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와 1월은 아무런 사심도 없이 다만 돌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우주변화 원리 앞쪽에 보면 무목적적 목적이라고 해서 칸트가 지향하는 철학을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우주는 어떻게 순환해 가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심이 없다는 거죠, 우주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 순환의 이치 때문에 모든 생명이 완수될 수 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구는 인간을 보살피고 기르는 그런 공사를 완성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서 원래 인간이 이 우주를 닮아서 어떤 사심 없이 공적인 일로서 이 우주를 완성시키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서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명력을 약화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인동맥 막히고 하면 뭐 기혈순환이 약해지죠. 오장육부 병들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인간은 사리사욕의 함정에서 헤매고 있다. 그 미국의 자본주의가 참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그레디안 그 탐욕을 막 기르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2008년도 베어 스탁스인가요? 그 이제 그거 어떤 그쪽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간의 관심은 자연과 투쟁하는 데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호모 사피엔스 그 책을 보시면 유발 하라리가 처음에 만년 이전에는 굉장히 좀 조화의 세계였는데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자꾸 가두면서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이 조금 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단 그런 팬데믹을 더 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가축을 기르면서 사유의 개념이 생기고 물질 문명이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노예제도도 생기고 그걸 빼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쟁도 생기고 그런 어떤 그런데 그런 상극의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과학도 발달하고 개념 지각도 생기고 그 이념이 생겨나고 지식도 발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장일단인 거죠. 메비우스처럼. 그래서 상극이 태동을 하면 할수록 안에는 또 상생도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걸 표리부동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뜨거운데 사실 그 여름에 땅에 보면 차가워요. 근데 또 겨울은 바깥이 추운데 땅은 또 따뜻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표리가 부동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천에는 사실 상극이 작용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문명이 좀 더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상생의 이치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천되면 사실 상생의 이치가 이제 굳건해지죠. 그때가 되면 정말 철학 뭐 종교와 과학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열리죠. 전쟁도 다 없어지고 왜냐면은 인간의 마음이 통일되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가 되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또 내면의 상극의 어떤 질서가 또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가 되면은 영적인 깨달음이 한번 정해지면 쭉정이 같은 사람은 쭉정이로 쭉 가요. 자기 조상과 자기가 닦은 그 영적인 그 레벨대로 쭉 갑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쭉 가듯이 그 정말 잘 닦은 사람은 그대로 가거든요. 이게 정말 정해진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토피아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가 그 영적인 닦은 바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극의 질서가 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진리는 있는데 그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다. 그러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순환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순환을 이제 좀 우주변화 원리적으로 보면 상극과 상생이라는 이치로 이제 문명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주변화 원리를 좀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단어 하나 속에서도 우주변화 원리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원하시는 분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우주 1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생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복귀와 문항 같은 성체를 기다려 상을 바로 포착해서 유형의 그림을 남기게 되었다. 하도 낙서 복귀 팔개 문항 팔개 해서 쭉 나오는데요. 문항 이후 3000년 공업으로 이제 간방 한 구석에서 이제 정역이 이루어졌다. 이게 복귀해서 3000년 만에 문항이 나왔고 문항에 이제 3000년 만에 이제 정역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3000년의 어떤 주기도 이렇게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은호관이라고 이제 설계전을 주역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성인의 말씀 혹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 절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간방에서 간이 술자리지 않습니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술 할 때 그 술이 어떤 표리부당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정신이 우주 정신과 인간 정신이 통일되는 자리가 술자리, 계자리 혹은 이제 간방 자리죠. 이걸 이제 나라로는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보시면 요즘 뭐 미스터리언이라든지 많은 유튜버들이 모든 뭐 한결같이 뭐 한국을 전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는 정신 문명의 수도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주역에도 언급이 좀 돼 있죠. 네. 할 이야기는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경이 나오죠. 내경이 이제 비밀이 드디어 장막을 거두게 됐다. 우주변화 원리를 읽다 보면 황제 내경이 정말 재밌게 읽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주의 상을 찾으려면 인체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는 다 아시죠? 한 번씩 이제 우주변화 원리 읽으셨으면 아실 건데 천지가 있으면 인간이 있고, 근데 천지와 인간이 체와 용의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 공부를 많이 하면 용 공부에 다통하게 되고, 용 공부를 잘하다 보면은 체 공부에 또 다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몸과 팔다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몸통에 붙어 있는 팔다리, 그래서 이게 체용 관계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주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인체의 이치를 깨우치면 됩니다. 인체 이치는 세 가지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주도 보면은 모든 게 다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중간을 인체의 중간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폐와 심장이 있습니다. 상초에는. 근데 거기는 이제 호흡을 관여하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가면 이제 중초가 나오는데 그건 위와 비장이 있습니다. 이건 소화를 담당하죠. 근데 밑에는 하초라고 하는데 이제 대장과 소장이 있습니다. 이건 배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소화와 배설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낸다는 어떤 그런 초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물과 불의 어떤 운동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명을 다스리는 건 불입니다. 원래의 근본은 물이지만 물이 변해서 불이 되고 다시 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순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인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발생시켜서 잡아 돌리느냐. 근데 꼭 보면 그 울체가 생깁니다. 폐와 심장이 잘못되면 그 열이 막혀요. 그래서 열체가 생기고 폐와 심장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와 비장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울체가 생기거든요. 막혀요. 기열이. 그래서 이제 병이 나죠. 위에서 생긴 열을 끌어당겨가지고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대장과 소장에서 배설을 잘못하면 변체가 생기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메비우스 띠처럼 이 하초의 하단전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이 배설 기관의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원동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정단이, 그래서 이 정단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불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빛인데요. 이 빛을 여기에 모아가지고 이걸 터트리는, 하단전의 정을 축당시키면 이제 그게 빛이 되거든요. 그 빛이 뚫고 상단전에서 맺혀서 이제 열리는 게 이제 신의 색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신이라 해가지고 중간에 기를 빼고 정신 통일이라고 옛날부터 하는데,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정신의 어떤 순환, 그걸 조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태열고마 종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제일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제가 2페이지만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일을 근본으로 삼고 금화를 말단으로 해야 된다. 금화는 황금꽃인데요. 여기 대해서는 그 안경전 종교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 11주년이라고 유튜브를 치시면 나올 겁니다. 빛꽃, 황금꽃 그 설화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테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천부경에 보면 이제 테일경이라고 있거든요. 상경, 중경, 하경 중에 하경이 테일경인데 종교사님께서 그 테일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죠. 하여튼간에 원래 그 테일은 원래 우리 한 군자에도 그 동이족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신선과 진인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 근데 이제 태상노부는 노자인데요. 노자가 주나라 때 이제 왕실 도서관에 이제 사서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주나라가 그 고조선의 문명권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황가의 어떤 신선 사상을 그대로 이제 그 주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노자가 그 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류격 그 맥을 좀 이었죠. 그 도교로 이제 개창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도교의 맥은 원래 황국배달 고조선의 그 황가에서 내려오는 신선 사상에서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도덕경 1장이 이제 현지 우현이라 해가지고
현하고 또 현하는 그 도를 알아라. 현도를 알아야 된다. 이 현에서 시작해서 현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그 가물현자도 되고 거물현자도 되는데 그 가문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그런 경지입니다. 하여튼 그 풍류도 현묘도 할 때 그 현인데요. 오죽했으면 우리 배달국의 그 황실의 황제께서 그 원래 시족 명이 현도씨였습니다. 그 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원래 도교가 원래 우리 한민족에서 나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너무 방대한 이야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캐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금화가 나옵니다. 황금꽃 혹은 빛꽃. 그러니까 하단전이 나와요. 하단전에서 이제 정을 축장시키면 그게 터져서 상단전에 올라가거든요. 그 빛이. 그래서 이제 회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하단전에 빛을 모으고 그게 다시 원래 빛이 있었던 상단전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령함에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공자가 자기 그 제자인 안자 이제 백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안자가 막 보려고 하니까 이제 공자가 다 눈을 가려버려요. 왜냐면 눈에서 이제 신광, 빛이 흩어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빛을 되도록이면 아끼고 자꾸 해강하려고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그 어떤 이 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고 생명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궁극으로는 이제 일일 불행이면 일일 즉귀, 일식 행차면 일식 진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귀신이 돼버리고, 근데 잠깐이라도 그걸 행하게 되면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만큼 그 회광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하지. 이제 15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빨리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주의 상을 찾으려면 그 설계에 의하여 가장 찾기 쉬운 대상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이게 한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주변화 원리가 한의학 그 1학년인가요? 2학년 정규 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이유가 한동수 선생님께서 이 우주의 신비를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우주변화 음양 오행을 체계화시켜서요. 그래서 이 우주변화 원리를 읽다 보면은 동양의 모든 철학뿐만 아니라 의학 이런 것들이 전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